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세 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공식 편성 분량은 27분 28초인데 이분이 하나만 더 주문을 걸면 마법처럼 방송 분량이 불어납니다. 검정 옷을 사랑하는 제시기우스 블랙,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시기우스 블랙인데 오늘은 되게 네. 초록초록하시네요. 네, 요거 이제 약간 투명만또처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뭔가 약간 머리만 나와라 다니는 모양이 연출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잠시 후에 저희가 네. 지금은 이발소 자세로 앉아 계시지만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곽재식 작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1편을 영화로 봤고요. 책도 이제 그 1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부분을 저는 재밌게 읽었죠. 마법사의 돌.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좀 보지를 못했는데 예. 그 1편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반복 시청, 반복 독서를 했던. 그럴 바엔 그런 2편, 기억이 3편 있습니다. 읽으시면 되지 않나요? 왜 이상하게 그러셨나요? 저는 이제 1편이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 특히 이제 또 이제 제가 작가로서 활동하던 초기에 예.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제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런 책으로 굉장히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뭐 이제 책에서 멀어지고 있던 전 세계 어린이들을 책 앞으로 갖다 그치, 놓았다 맞아, 뭐 이런 맞아. 이야기 맞아. 많이 막 돌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어린이 중 하나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이 정말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어떤 책이 요새 세상에 상업적으로 좀 될 책인가? 그런 거를 좀 깨닫기 위해서 네. 해리포터 그 1권 부분, 앞부분 그거를 아. 그게 이제 성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하면서 이제 뒤는 이제 줄줄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 앞부분을 보면서 흥행의 어떤 원리, 성공하는 소설의 어떤 마력 이 무엇인지 탐구를 하기 상수를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좀 했는데 예. 제 책이 팔린 걸 보면 완전하게 습득하는 좀 실패했다. 예. 그렇지만은 또 그래도 뭐 책이 뭐 어느 정도 또 되고 있기 습득을 못한 때문에 것도 아니죠. 어느 정도는 예. 또 조금은 습득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네. 다행이네요. 자, 이 비주얼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은 마법학교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를 저희가 함께 타보겠습니다. 뿌뿌! 자,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각종 마법 도구들이 나오죠. 투명 망토, 마법 지팡이 또는 물건을 공중에 띄우거나 소환하는 뭐 각종 마법 주문들도 나오고요. 해서 마법사가 아닌 우리 머글들도 과연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곽재식 작가가 포대기처럼 뒤집어 쓰고 계신 게 저희 잡지사가 잡지사답지 않게 초대형 제작비를 들여서 구입한 네. 투명망토입니다. 투명망토. 제가 한번 이게 왜 투명망토인지 주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입 PD들이 앞에 참관 중이어서 네네. 오늘따라 좀 부끄럽긴 한데 뭐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언제는 뭐 시청자들 앞에서 우리 20만 구독자님들 앞에서 뭐 네네. 이보다 더한 짓도 더한 많이 짓도 많이 했는데요. 했죠. 네. 그래도 좀 선배된 입장이라 저는 항상 우리 썬킴 선생님께서 재밌게 하시려고 네. 막 춤추면서 테이블 그치. 올라가시고 그 모습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죠. 나도 저 정도 재밌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항상 하고 오케이. 있기 때문에 뭐 오케이. 이 정도야 뭐. 자, 투명망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엑스펙토 페트로눔! 오. 야 이거 잠깐만. 신기하죠? 야, 신기하네. 신기하죠. 목만 이렇게 달랑. 야. 현대사회에서 이제 기술을 이용하면 과학 기술의 힘을 이용하면 예. 머글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처음에 이제 해리포터 이런 거를 잘 몰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머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전 뭔가 좀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이런 걸 이제 머글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먹보처럼.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야 너 머글이냐 이렇게 하면 그래 난 머글이야 막 이렇게 했던 실제 음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음식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예. 난 머글이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책을 읽어보니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1편만 읽어도 알 수 있었다.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자 이제 투명망토를 벗으시고 다시 네. 제시기우스 블랙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비싼 거예요, 저게.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투명망토 얘기 나왔으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투명망토를 뒤집어 쓰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이런 기술 우리가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 비슷한 기술이 사실은 실용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비싼 값에 아주 톡톡히 위력을 발휘하면서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가 이미 있고 그렇게 실용화된 지 이미 30년이 지나서 거의 40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뭘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전파라고 부르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주파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이 라디오 주파수, 라디오 신호를 보내는 이 전파라는 거는 주파수가 한 100.7MHz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가 이제 우리 방송에 사용하는 전파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전파는 메가헤르츠 단위로 따지면 한 수억 메가헤르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파하고 눈에 보이는 빛하고 기본적으로 주파수 차이지 그 뭐 본질적인 무슨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의 눈이 요 정도 빛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눈에 보이는 빛이구나라고 하는 거고 우리 눈이 이 라디오 방송에 쓰는 전파는 감지를 하지 못하는 그 주파수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파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보다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그런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예. 예를 들어서 뭐 매 같은 경우에는 매는 이제 아무래도 매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매는 매의 눈이겠죠 아무래도 예. 기본적으로 매의 눈이니까. 그치. 예. 그래서 매의 눈은 사람보다 더 높은 주파수도 잘 보는 편이거든요. 라디오 전파 주파수는 훨씬 더 낮죠. 그래서 그런 주파수를 뭐 매가 보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는 곧잘 본다.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빛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걸 보는 그런 동물들도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치면 네. 어떤 빛을 투명하게 그냥 빛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걸 반사하거나 이렇게 막지 않고 네.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그 통과시켜버린 물체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냥 빛이 오는 대로 그 빛을 막아서지 않고 그치. 그대로 오는 대로 빛이 다 그냥 고스란히 통과시켜 보이면 예. 유리장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투명해 보이겠죠. 그죠? 그러네. 그런 기술을 이미 90년대 초에 실용화해가지고 현실에 아주 많이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에 해당하는 빛을 고스란히 그냥 흡수하거나 통과시키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어디에다가 갖다 붙였겠습니까? 의료기기. 전투기에다 갖다 붙인 거죠. 전투기. 전투기 폭격기에다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전투기가 F-117 뭐죠? 나이트호크라고 하든가 매네 호크도 그러네. 예. 그런 거를 제품을 미군에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F-117이 개발되기 전에 F-19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F-19. 예, 이제 F 시리즈로 전투기 이름을 미군에서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F-15 뭐 이글, F-16 뭐 펠컨, F-18 호넷 뭐 이런 전투기들이 막 나오고 있었으니까 F-18 호넷이 잘 팔리는 거 보니까 그 다음 기종은 F-19겠거니라는 소문이 막 있었어요. 예. 그게 소문이 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진짜다라는 식으로 약간 위장 자료 같은 것도 막 세워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심지어 90년대에 F-19라는 게임도 나왔어요. F-19라는 최신형으로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는 기종을 여러분이 직접 조정해 보세요. 이런 게임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막상 1990년대 초 1990년 그때 걸프전이라는 페르시아만 전쟁이라는 전쟁이 터졌죠. 예. 그때 전쟁에서 미군이 실전 투입을 하면서 성능을 세계에 과시했던 제품이 나와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속임수 잘 쓴 것 같아요. F-19도 아니고 F-20도 아니고 아예 숫자로 확 띄어가지고 예. F-117이라는 왜 그렇게 한 거야? 숫자가 그러니까 속임수죠. 속임수. 헷갈리게 하려고. 하다못해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예. 하다못해 이제 뭐 미군 비밀 문서를 누가 털었다고 쳐봅시다. 예. 검색을 할 때도 야 새로 나온 최신 전투기에 대한 소식을 알아내려면 그 문서를 빨리 빼내와야 된다. 그럼 야 검색해봐. F-19, F-20 이런 거 검색해봐. 그런 순서대로. 거로 이렇게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F-117이라는 걸로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 60층 가서 열받아요. 그런 식의 번호를 새겨 놨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CBS가 이제 사세를 확장해서 예. CBS 뭐 1FM, CBS 2FM, 그럼 CBS 3FM이 그 다음에 생기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CBS 98FM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을까요? 신선하기만 하고. 좋은 뭐 실용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F-117 같은 경우에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전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걸로 즉 전파로 보는 방식을 이용해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적 전투기가 어디에서 쳐들어오는지를 감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F-117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쏜다고 해도 그거를 반사해서 튕겨내는 거를 굉장히 안 하도록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레이더로 이 전투기를 감지를 해보면 투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미군이 걸프전에서 전쟁에 나서가지고 적의 시설을 막 폭격하기 시작했을 진짜 때 무섭겠다. 멀리서부터 레이더로 감지를 하고 야 레이더에 신호 뜨기만 하면 우리 바짝 긴장하고 사이렌 울리면서 반격을 취하자 막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바로 머리 위로 전투기가 날아올 때까지도 아무런 게 잡히지 않아가지고 공포네, 정말 세계를 경악에 몰아넣었던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무기가 하나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놀래킨 때가 그때 이후로 이제는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무기가 F-117이었는데 네. 그 후로 이제 이 미군이 이런 스텔스 기술에 약간 뭐랄까요
주특기 장기로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죠. 네. 그래서 딴 나라에서 되게 좋은 전투기 뭐 무기 이런 거를 계속 속속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스텔스 기술 레이더에 안 잡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미군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예. 아직도 뭐 미군이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에도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죠. 예.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명 망토와 같은 기술을 망토가 아니라 전투기에 발라가지고 적의 레이더에 보이지 않고 날아다니게 하는 기술은 이미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사용한 지 벌써 한참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망토엔 못 바르나요? 근데 이제 그럼 전파에만 안 잡히는 거니까 예. 맨눈에는 보이죠. 맨눈에는 보이죠. 맨눈엔 보이니까 맨눈에 보이잖아. 해리포터 이렇게 같진 되는 거죠. 않네. 예. 우리나라에서 최신 전투기로 국산 전투기로 개발하고 있는 KF-21 같은 경우에도 네. F-35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스텔스 성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투명 망토 같은 거는 국산 전투기에도 좀 입히는 그런 시대다 이미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 포인트 그래서 뭐 전투기 전투기 F-117, 말고. F-35 이런 거 보여주면 이게 투명입니다라고 하면 야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쵸. 야 뻔히 보이잖아. 내가 무슨 매가 아니고 무슨 벌거숭이 임금님도 아니고. 내가 뭐 기계 인간이 아닌데 예. 내가 무슨 사이보그도 아닌데 내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거지. 그럼 사람의 그 주파수 뭐 어쩌고 다 좋은데 사람 눈에 보이는 주파수에 대해서 일단 뭐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지 투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잖아. 네. 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과학자들이 이걸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네. 좀 웃기지만 막상 구현해 놓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방식으로 네. 약간 기계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웃기다고 하지만 이게 보자 2000년대 초에 다이 어나더 데이라는 제임스 본드 영화 007 영화 중에서도 피어스 브로스넌이 출연한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이게 영화 속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저기 요즘에 가끔 이렇게 그 번화가에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굉장히 큰 이 스크린을 그러니까 LED 화면을 되게 크게 붙여놨는데 예. 그거를 건물의 앞면에도 붙이고 옆면에도 붙인 다음에 네. 그러니까 니은자로 길거리에서 네. 보면 니은자로 이렇게 네. 스크린을 화면을 크게 붙여놓은 다음에 예. 거기에 엄청나게 큰 영상을 막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있지. 건물에서 막 돌고래가 튀어나온다거나 네. 뭐 사람이 건물을 막 쪼개고 나온다거나 광화문 저기 광장에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착시를 주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거 중에 우리나라에는 그걸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가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거 절묘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티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거를 그림을 뭐 돌고래가 뛰어노는 그림, 사람이 건물에서 해집고 나오는 그림 그런 거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김에 네. 보이기에 그 건물이 없고 허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투명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투명한 허공 그림을 띄우자. 투명한 허공 그림을 띄우면 예. 그 자리에서 봤을 때 그 건물이 없다고 치고 그 건너편이 보일 것 같은 모양을 화면에 띄우면 건물이 없고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그죠? 수 있겠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세계 여러 군데 비슷한 거 설치돼 있는데 보면 장난 투명 그러겠네. 건물 신구로 예.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건물이 막 생기고 건물이 부서져서 허공이 다시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신비하게 연출하는 데도 있거든요. 제임스 본드 영화 같은 데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동차의 겉면에다가 화면을 다 붙여가지고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없고 자동차 건너편 벽이 보이는 그 그림을 자동차 옆면 화면에다가 이렇게 딱 뿌리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서 자동차를 쳐다보면 자동차가 안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자동차 겉면 화면에 자동차가 없는 벽면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언뜻 이렇게 보면 자동차가 없고 벽만 있는 걸로 투명해 보이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러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고민이 약간 좀 추가로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걸어가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것 그죠? 같아요. 예. 그거를 감안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그럼 복잡한 우리 거예요. 건물의 옆면에 그 그림 나오는 것도 걸어가면서 딱 엉뚱한 각도에서 보면 이 모양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감안을 해서 이제 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어떤 사람이 어느 각도에서 그 자동차를 투명 자동차로 영화에는 나오는데 예. 그 자동차가 있는지를 그 사람이 오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를
자동차에 있는 그 카메라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네. 저 사람이 저쪽 각도에서 보고 있으니까 요런 모양을 보여주면 우리 차가 없고 그 건너편이 바로 저 사람한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 예, 그렇게 하면 이론상 되긴 되죠. 허점이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거 아이고, 동시에 두 사람이 보면 그걸 맞춰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비용이에요. 그게 문제긴 한데 예.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벽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걸 하면 벽에 되게 얄팍하게 바짝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벽 뒷면에서 누가 보는 사람은 일단 없죠. 그렇지. 보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앞쪽에서만 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여러 명도 속일 수가 있겠죠. 용이하다. 이게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의외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계산하는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런 영상을 계산해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도록 빨리 계산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이 여기서 걸어올 때 어떻게 보이면 투명해 보일지 야 인공지능 네가 계산해봐 라고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빨리 계산해가지고 딱 그 영상을 바로 실시간으로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애지간하면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예술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좀 심하게 생각한다면 군사 작전을 해야 되는데 몰래 우리 편에 있는 특수요원을 적군이 있는 곳까지 침투를 시켜야 되는데 밤에 날씨 흐릴 때 안개 것을 잘 안 보일 때 이런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면 눈에 잘 안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도 하고 있거니와 예. 이 정도로 좀 약하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가 원했던 게 뭐 있구나.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네. 어떤 것도 많이 이야기되냐면 메타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 머티리얼. 메타 머티리얼. 우리말로 번역해서 흔히 메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게 근본 원리를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원스 어폰 어 주기율표 시간에서 재식이가 좋아하는 주기율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주기율 주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원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원자의 성질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성질들은 대부분 다 그 원자 속에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냐에 의해서 다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원자마다 전자가 몇 개나 붙어 있는지 그 전자가 잘 떨어지는지 잘 안 떨어지는지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물질의 성질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원자가 그런 여러 가지 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 알겠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원자 말고 네. 그냥 우리가 만든 어떤 임의의 전자 회로라든가 어떤 우리가 만든 임의의 전기를 이용한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자가 전자를 뭐 끌어당기거나 떨어뜨리거나 전자를 뭐 많이 흡수하거나 내뱉거나 하는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하게 하면 원자 같은 역할을 하는 인공장치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돼. 그리고 이런 장치는 진짜 원자를 갖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특정한 하나의 원자로 나타낼 수는 없는 일상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원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희한한 성질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수소는 전자가 잘 떨어지는데 헬륨은 전자가 절대 안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애매하게 그 사이에 전자가 그렇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 안 떨어지지도 않는 그 정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주기율표를 보면서 그런 정도의 성질이 있는 원자가 뭐 있을지 원소를 막 찾아다녔죠. 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전자를 어떤 뭐 회로라든가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그 정도의 힘으로만 땡기게 하자 우리가.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자가 떨어지도록 장치가 인공적으로 움직이게 해버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근데 이 장치를 그렇게 무제한으로 작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보통 뭐 금이라든가 이런 물질을 약간의 무슨 전기 회로처럼 전기 회로라고 하면 조금 접해도 있긴 한데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보여요. 전기 회로처럼 아주 미세하게 쫙 배열되게 만들면 그 비슷한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성질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발상이 바로 메타 물질입니다. 아직은 발상인 거. 아닙니다. 구현이 되나요? 그래서 벌써 예. 2000년대 초부터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아 진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예. 중반부터는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실험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투명 망토 용도로 개발하신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빛을 받으면 예. 그 빛이 그 물질의 결을 따라서 이렇게 굴절돼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빛이 오면 나한테 막혀가지고 빛이 통과를 안 할 테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빛이 맞으면 이거 메타 물질로 만든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예. 그 망토의 옆면을 따라서 빛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앞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변화구처럼. 예.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신기한데 뒤 저 사람이 없는 것좀 투명하게 보이네 그게 이렇게 될 거 돼,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이제 효율이 좋은 거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거시기하게 전파에 대해서는 꽤 효율이 좋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에 대해서는 그 효율이 좋은 걸 좀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예. 진짜 투명 망토처럼 보이게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를 좀 작게 만드는 거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계속 쭉쭉쭉쭉 발전하면 뭐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투명망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좀 장난이 아닌 게 투명망토라는 아까 기계식 투명망토라는 것도 사실은 아까 그냥 이렇게 뭐 망토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구부러지는 롤러블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접는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많이 그런 나왔잖아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망토가 다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딱 덮었는데 인공지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집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가진 기계가 그걸 딱 인식을 해가지고 저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봤을 때 그 구부러진 망토 모양의 디스플레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면 투명하게 보이겠구나를 계산해가지고 네. 그걸 딱 뿌려주면 예. 기계식 디스플레이도 미래에는 꽤 그럴듯한 투명 망토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한 명은 그냥 속일 수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이 메타 물질도 앞으로 미래에 더 발전하면 정말로 그럴듯하게 사람 눈을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겠거니와 예. 우리나라에도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용해서 뭘 만들면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연구를 하실까요? 투명망토 만들려고 하실까요? 예, 물론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 포항공대의 노준석 교수님 연구팀 이런 데서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도 뭐 이 방송에서 출연하셨을 때는 네. 저희가 투명망토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투명망토 만들어서 어디 쓰지? 특수요원들한테 어디 쓰지? 판매하겠습니까? 이거를 투명망토 말고 네. 이런 기술을 가지고 투명망토까지 수준이 안 되더라도 뭘 만드는 데 쓸 수 있을까요? 투명망토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데는 못 쓰더라도 여기에 쓰면 되겠구나. 이거 감 좋으신 분들 지금 생각나셨죠? 여기에 쓰면 되겠네. 생각나셨죠? 뭘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빛을 이렇게 굽혀주잖아요.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렌즈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렌즈. 카메라 렌즈 같은 렌즈를 안경 렌즈나 카메라 렌즈 같은 렌즈가 결국은 이것도 빛을 굴절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 빛을 굽혀줘 가지고 뭐 돋보기나 뭐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렌즈잖아요. 그죠? 근데 렌즈를 유리를 갈아 가지고 하면 유리를 이렇게 뭐 볼록하게 만들면 오목하게 만들면 그걸 따라서 빛이 지나가면서 굽어지고 이런 것만 우리가 맨날 하고 있었는데 메타 물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빛을 인위적으로 꺾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고성능 렌즈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겠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크기가 작은데 성능은 굉장히 좋은 렌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분야로 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가끔 이런 무슨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카메라 이런 쪽에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는 회사하고 뭔가 합작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연구 결과가 세계 각지에서 발표가 될 때도 있죠. 언젠가 우리의 스마트폰에도 그 기술이 탑재될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기보다도 이런 메타 물질 같은 이런 기술 이거를 뭐 영국의 호그와트에서 연구를 하고 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호그와트라고 그렇게 발음하지 약간 마시고. 발음이 좀 잘못됐군요. 호그와트. 그럴 거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생산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이 기술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투명해지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이용하면 렌즈 같은 걸 만들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방송 분량이 해보죠. 얼추 차가는데 그래도.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끝났습니다. 해보죠. 자, 다음 질문 가보죠. 예.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이제 보면 해리가 이제 어릴 때 잃은 부모님을 이제 그리울 때마다 소망의 거울이라는 마법 거울을 통해서 이제 보고 좀 그리워하는 추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음속 소망이나 상상을 거울 같은데 다 비치게 하는 기술 말이 될까요? 이거 질문을 해리포터 이거 영화가 나온 게 거의 한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20-30년 네, 30년 거의 영화 아니 소설이 나온 게 거의 한 30년 전인데 그 30년 사이에 세상이 무섭게 발전하면서 많이 변했죠. 소망의 거울이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죠. 거기에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을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는 그럴듯한 그림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조금만 명령을 잘 넣으면 야 사진같이 그거를 만들어서 보여줘라 라고 하면 CG로 합성한 것 같은 사진 같은 그런 그림도 만들어주죠. 예전에 보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얼룩말이 동물원을 탈출해가지고 거리를 뛰어다니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제 그 기사만 글만 기사로 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료 사진 같은 걸로 그림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언론사에서 기사 신문 기사 띄우기도 좀 재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물론 뭐 신문 기사라는 건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 거니까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에다가 한국의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얼룩말의 사진 같은 모습이라고 치면 그 모습이 그대로 진짜처럼 생생하게 진짜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는 얼룩말을 찍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런 거 실험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혼자? 예. 예. 저는 그걸 왜 그때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냐면 예. 제가 이제 그 괴물에 관한 그런 글 뭐 책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괴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괴물이 실제로 눈앞에 보인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사파라든가 뭐 CG로 표현한 느낌 그런 게 어떨까라는 걸 생각하는 게 생생하게 그 괴물에 대한 느낌을 떠올리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괴물 전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는데 얼굴은 머리는 하나인데 입은 세 개더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입 세 개짜리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게 좀 시각적으로 뭐가 있으면 그치, 좀 몰입이 더 잘 되죠. 강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괴물에 관한 이런 글이나 책 쓰다가 가끔 그런 거 인공지능에다 넣어 보거든요. 예. 그 모습을 좀 표현해 달라. 예. 약간 동양화처럼 표현해 달라. 그러니까 약간 한국화처럼 표현해 달라. 혹은 뭐 영화 장면처럼 표현해 달라. 만화 그림처럼 표현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막 여러 개를 보여줍니다. 하 보면서 보다 보면 진짜 좀 충격적이고 신기한 것도 있고 진짜. 이런 느낌이겠다 막 이렇게 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30년 사이에 이 해리포터 소설이 나온 그러네. 30년이 흐른 동안 예. 기술이 훅 발전한다 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미 가능해졌어요. 소망의 그래서- 거리랑 다를 게 없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추억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진, 자료,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런 데이터 이런 거를 다 입력을 해놓고 그거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갖추어 놓을 수 있다면 네. 그건 뭐 갖춰 놓을 수 있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요즘 가끔 계시니까 그쵸. 그렇게 갖춰 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어머니 모습 어릴 때 젊었을 때 어머니 모습 보여줘라고 하면 예.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보여줄 수 그 정도 가뿐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놀러 가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갔어? 동물원에 못 갔어. 너무 아쉬운 거야. 근데 이 어머니하고 내가 9살 때 내가 동물원에 간 모습 사진으로 보여줘라고 하면 지금 이미 갖추어진 인공지능 기술로 다 보여주잖아요. 요즘 뭐 여러분 동영상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뭐 말도 안 되게 뭐 이상한 무슨 뭐 세계의 무슨 독재자가 화면에 나와서 막 이상한 아이돌 춤추고 뭐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합성해가지고 맞아요, 엄청 올려놓죠 맞아요. 사람들이. 예. 그런 것도 하는 세상이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어릴 때 어머니하고 동물원에 놀러 간 사진 정도 보여주는 거는 가뿐하네요. 정말 순간적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예. 요즘 인공지능 기술로. 그래서 그러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때문에 소망의 거울 같은 거는 예. 이미 사실은 현실화되었고 거울이 없어도 요즘 된다. 뭐 국내 스마트폰 제조 회사에서도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미 스마트폰 안에다가 그 다 내장한 것도 개발해가지고 판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생성형 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스마트폰 안에 내부적으로 다 기본 탑재돼 기능이다. 있으면 소망의 거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 한 20년 전쯤에 나는 거울 따로 안 들고 다닌다고 그냥 카메라에 그 전화기에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보면 이 거울 대신 쓸 수 있다고 그렇죠. 이런 거 셀카 있었잖아요. 모드로, 예. 이제 소망의 거울도 누구나 갖고 다니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건 조금 약간 뭉클한 느낌도 드네요. 예. 네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그 이야기에 이어 붙여가지고 그 이야기에 붙여서 하나만 진짜 짧은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제 동료 이제 SF 작가 중에 심너울 작가님이라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한때 이제 SNS에서 남기신 어떤 명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해리포터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신비한 기술로 마법을 이렇게 막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마법의 주문을 익히려고 막 되게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마법 같은 거를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는 게 과학 기술의 힘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 과학 기술의 핵심 언어는 사실은 수학이거든요. 수학.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배우는 수학이 사실은 마법 세계의 어떤 주문과 같은 그런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예. 약간 수학을 공부하시거나 수학을 활용하시는 일들이 조금은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법 좀 드려봅니다. 주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요. 벌써요. 우리 2개밖에 안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벌써요. 남은 질문은 또 많아요. 그래서 네. 요 중에 네. 가장 좀 풀고 싶은 기술 하나만.
아, 골라주시죠. 좀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어떻게? 이게 사실 이야기하기가 되게 길고 좀 심오한 것도 하나 있는데 어. 그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 네. 그거보다 좀 짧은 거를 한 2개를 해보죠. 2개를. 지금 딜을 다시는 2개를 해보죠. 예. 일단 먼저 야, 저기 받았습니다. 제작진이 받았습니다. 퀴디치 해보죠. 퀴디치. 예, 빗자루 타고 하는 구기 퀴디치 종목. 같은 공중 스포츠 현실에서 가능한가? 저게 되나?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똑같이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이름만 하면 좀 너무 오바 같긴 한데 저는 마법보다 네. 과학이 더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네. 과학은 그 과학을 밑에서 떠받쳐주는 그 기초 과학과 기본 이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고장이 난다면 얼마 정도의 확률로 고장이 난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마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기초 원리와 근본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심기롭기 때문에 사실 마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몸에 힘을 주니까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거야. 재밌겠죠? 신기하겠죠? 재밌네. 그 한번 붕붕 떠올라 보겠죠? 예. 몇 미터 높이까지 한번 올라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법을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할 때 몇 네네네. 몇 미터? 미터까지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해보면 높은데 좀 무서워해서 100m, 200m, 300m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 나한테 왜 갑자기 생겨서 무슨 원리로 내가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3,000m, 4,000m, 5,000m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떨어질 지금 것 같지. 뭔가 어떤 장난으로 잠시 나에게 이 능력이 생겼는데 8시 33분에 사라질 능력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혹은 이 능력이 어떤 원리로 지상 20m까지는 동작하는데 21m가 되면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능력이면 어떡할 거예요? 섬뜩하네. 예. 예. 원리를 모르는 능력이면 그거를 장난삼아 사용해 보는 건 해볼 수가 있지만 네. 믿고 어디까지나 언제나 계속 사용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서 보장할 거예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번지 점프하면 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뛰어내리죠. 예. 이 줄은 뭐 튼튼한 재질로 우리가 실험도 많이 한 거고 무슨 재질로 돼 있으니까 믿고 뛰어내리셔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줄 안 끊어져요라고 했는데 마법입니다라고 하면 믿고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뭔 못하죠. 마법이야? 네가 뛰어. 예,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저는 그게 마법의 신비로운 점이자 반대로 생각하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는 없다. 기초 이론, 기본 이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믿고 의지를 할 수가 있죠. 이건 되는 거다. 이론상으로도 되고 이런 거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느 정도 확률로는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드네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마법으로 무슨 이상한 걸 타고 붕붕 하늘을 막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린이 스포츠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네. 마법인 이상은. 예. 마법인 이상은. 예. 그 원리를 뭐 갑자기 어느 날 믿을 수가 마법이 난다칠이란 쓱 보장이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예, 경험적으로 많이 해봤다라고 해도.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약간 그런 거를 좀 무시한다면,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어느 정도의 그래서 퀴디치하고 똑같이는 못하지만 대충 비슷하게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거는 좀 해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개인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떤 도구 같은 게 개발되면 퀴디치 흉내 같은 거는 좀 내볼 수 있겠죠. 호버보드 같은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예. 개인이 하늘을 날아다니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 중에 요즘 제일 저렴하고 제일 현실적으로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주로 드론류입니다. 드론류. 드론을 예. 내가 타고 다녀. 드론을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만들되 드론 택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한 너댓 사람 서너 명 태우는 거 정도는 상당히 제품화돼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죠. 뭐 국내에서도 서울에서 뭐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를 뭐 금년에 상용화하겠다, 내년에 상용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뭐 국토부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뭐 과거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아예 만드는 김에 1인용으로 만든 제품도 꽤 있습니다. 1인용 약간 드론 운송 그렇죠. 수단. 1인용 그러니까 약간 개인이 타는 드론. 이동 수단. 네, 한 명이 타는 드론. 그래서 작달막하게 생겨가지고 의자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약간 무슨 공중전화 부스. 요즘 분들은 공중전화 부스 뭔지 잘 모르시죠.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화장실 한 칸처럼 생긴. 뭐라고 멋있는 비유가 없네요. 해수욕장 화장실. 하여튼 의자처럼 생긴 것도 있으니까 예. 의자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오토바이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걸 딱 타고 시동을 걸면 그게 이제 오토바이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좀 멋있으니까 네. 그걸 타고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처럼 앞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걸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같이 생긴 걸 타고 퀴디치를 하려면 규칙은 조금 바꿔야 되겠죠. 사용하는 그런 도구도 조금 바꿔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예. 국내 회사들도 개발한 제품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막 시내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사고 나면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국내 개발하는 업체들은 주로
그 해변에서 해양 스포츠, 해양 레저용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해보겠다. 아, 뭐 이런 그래요? 쪽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전공이 환경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 정부에서 행사를 하면 네. 그런데 좀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가서 보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바다에서 뭐 이런 모터보트 같은 거 타시거나 요즘 뭐 바다에서 이런 패러글라이더 같은 거 낙하산 비슷하게 생긴 거 타고 뭐 공중에 떠보는 체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예, 예. 제트스키 타시는 분들 예, 계시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 거죠. 제트스키하고 비슷하지만 좀 날아가는 걸로 우리 아이템 한번 그런 거 본 것 해보시라고. 같은데. 약간 물 푸식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멋있네요. 예. 그래 그런 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전 세계 드론 시장을 거의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의 압도적인 1위 국가라고 하면 중국이거든요.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뭐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이 가전 산업이 전자제품 만드는 사업의 덩치 자체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그 전자제품, 전기 제품을 만드는 선풍기 만드는 회사의 어떤 그런 물량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이거 프로펠러 돌리는 데도 사용하지 뭐 예. 라는 식으로 가전 산업에 든든한 이 뒷배가 있다 보니까 드론 산업도 발전을 해가지고 네. 중국에 사람이 타고 달 수 있는 드론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된 편인데 예. 우리나라도 한때는 가전 산업이 중국 이상이었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괜찮죠. 지금도 괜찮죠. 예, 예. 한 가지 산업 분야가 좀 딴 산업에 자유롭게 좀 도전하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개방적인 문화 아, 장벽을 좀 그런 낮추고. 거가 좀 잘 좀 추진이 된다면 말이 쉽지 참 여러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드론 시장에서 중국 못지않게 좀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퀴디치 나중에는 국산 제품으로 하게 될지 모른다. 요즘 양궁 대회 하면 한국 회사에서 만드는 활을 전 세계에서 제일 애용한다고 하잖아요. 양궁인데. 예. 예. 양궁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워낙 잘하니까. 예. 그 미래에 이런 드론을 타고 하는 퀴디치가 개발된다면 아마도 지금 같아서는 다 중국 제품 타고 할 것 같아요. 미래에 한국 제품 타고 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이런 거 보통 발표하면 어디서 많이 하냐면 어디서 많이 할까요? 뭐 당연히 수도권에서 많이 하는데 수도권 말고는 어디서 이런 거 보통 발표 좀 많이 하는 편일까요? 발표요? 네, 이런 부류의 뭐 1인용 드론 이런 거 어디에서 좀 발표 많이 하는 편일까요? 수도권 말고 도서 지역. 비슷하게 보셨어요. 섬. 바다 끼고 있는 지역에서 좀 하는데 아. 전라남도 고흥에서 간혹 좀 합니다. 나로 종종. 참. 거기하고도 멀지 않은데요. 예. 전라남도 고흥에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늘 날아다니는 거 시험할 때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드론도 이런 데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발표라든가 전시도 고흥에서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퀴디치 대회가 열린다면 퀴디치 그 구장은 네네. 전라남도 고흥에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아, 성지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분명히 짧은 거 2개라고 저한테 긴거 길게 했네, 길게 했네. 어떡하죠? 하나, 진짜 짧게 짧나요? 하나만. 남은 거 하나는 짧나요? 하나만. 네, 하나만 우리 더. 움직이는 초상화. 움직이는 초상화 그렇죠. 움직이는 해리포터 사진. 기숙사에 보면 초상화 속 인물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말도 네네네. 하고. 예. 그런 거 있죠. 이거 가능합니까? 그거 진짜 너무나 심하게 가능한 게 심하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해리포터 이 소설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럴 때였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또 추억이다. 요즘 진짜 젊은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실 때 죄송합니다. 진짜. 뭐 어떤 거? 추억의 단어로 진짜 어떤 거 있냐면 예. 그때만 해도 무슨 말이 있었느냐. 예. 진짜 추억의 단어가 벽걸이 TV라는 말이 있었어요. 벽걸이 TV. 왜냐하면 옛날 텔레비전은 브라운관이라는 부품을 사용하는 브라운관을 왜 브라운관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 배웠었죠. 그때 했죠. 브라운 브라운 박사가 개발했기 때문에 예. 브라운관이다. 지금 말씀드렸었군요. 귀중한 시간이 있는데 소화하다. 옛날 방식의 유리로 돼 있는 뚱뚱한 큰 텔레비전, 무거운 텔레비전이 있을 때는 그런 텔레비전을 벽에 거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LCD 텔레비전이나 플라즈마 텔레비전 같은 게 나오면서 2000년대 초, 90년대 말 이럴 때 많이 쓰던 말이 벽걸이 TV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너무 얇아서 벽에 걸 수도 있다. 요새 안 쓰는구나.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당연히 걸 수 있지. 그러네. 상식인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벽에 못 건단 말이야. 벽에 못 거는 TV도 있어. 요즘 너무 상식인 시대이기 그렇겠다, 때문에 진짜. 벽걸이 TV라는 말을 요즘 진짜 쓰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죠? 뭐 텔레비전을 뭐 말아서 집어넣고 다시 꺼내고 이런 것도 하니까. 혁신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 화면 같은 거 얇게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으면 그림같이 보이는 그냥 그런 시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미술관에 가면 전시물로 그림 같은 걸 걸어놓고 옆에다가 그런 텔레비전이나 얄팍한 화면 같은 걸 같이 부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전시해주지 못하는 뭐 그림을 옆에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옆에 무슨 그림이 있고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있고 그 옆에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이 벽걸이 TV 얄팍한 화면을 액자처럼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은 걸로 구현하고 그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더군다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건 그림은 아니라 화면이지. 그거는 뭐 전원 끄면 꺼지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만 이제 과학자들이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전자종이라는 제품이 있죠. 전자종이. 전자종이요? 그 특히 이북 리더라고 부르는 제품 중에 많이 이제 적용된 게 나오는데 태블릿이랑 다른가요? 태블릿을 이제 이북 리더로 쓸 수도 있는데 네. 태블릿 말고 다른 방식으로 화면을 구형한 전자종이를 이용한 이북 리더들도 제품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요즘에도. 전자종이라는 건 뭐냐면 화면의 구현 방식이 달라가지고 전원을 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전원을 꺼도. 전원을 키면 그게 바뀔 수 있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추가로 전기를 안 넣어줘도 돼요. 이걸 어떤 원리로 하는 거냐면 이걸 그러니까 진짜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어떤 원리로 하냐면 조그마한 공을 한쪽은 까맣게 칠해놓고 반대쪽 면은 절반은 하얗게 칠해놓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럼 이 공을 까만 쪽 면으로 쫙 깔아놨어 바닥에다가. 네. 그러면 멀리서 보면 까맣게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십자 모양에 해당하는 공만 골라가지고 네. 흰색으로 다 이렇게 뒤집어놨어. 뒤집었어. 예. 그럼 멀리서 보면 하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겠죠. 예. 이 십자가를 빼기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거를 다시 까만색으로 뒤집어 놓으면 중간에 세로줄만 다시 까만색 모양으로 뒤집어 놓으면 빼기 십자가 모양이죠.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빼기 모양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그렇죠.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하얀 공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화면 사이즈 될 정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픽셀이 공 하나 정도 될 정도. 점 하나가 공 하나 정도 축소를 해놓은 다음에 그 돌리는 거를 전기로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글자 모양대로 그거에 맞춰서 공을 쫙 다 뒤집어 가지고 원하는 글자 모양대로 쫙 책 한 장, 종이 한 장이 나오는 것처럼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기를 뽑아도 까만색 공이 있는 것, 흰색 공이 있는 것 그건 그대로잖아요. 전기를 뽑아도 그거는 그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태로 가지 않나요? 그대로 모양 끈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왜냐하면 이북 그러니까 종이 전자책 같은 거 볼 때는 한 그림을 오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지를 넘길 때만 그림이 바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도 훨씬 아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페이지만 계속 열심히 볼 때는 지금 저도 이제 한 페이지만 계속 보고 있는데 한 페이지만 계속 열심히 볼 때는 전기를 안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도 되게 오래 아낄 수 있어서 되게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북 리더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제품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사실상 움직이는 초상화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 움직이는 초상화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닌 제품이 이미 나와서 초상화 용도보다는 이북 리더 용도로 움직이는 책이죠 말하자면 움직이는 책으로 지금 국내에도 많이 팔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여기가 많이 팔리고 호그와트네, 있다라고 진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CBS 건물 1층 로비에 가면 잡지사 포스터에 제가 약간 대갈장군처럼 제 얼굴이 이렇게 포스터에 박혀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제 사람들 지나갈 때 약간 눈동자를 쓱 한다든지 하면은 훌륭한 관광 명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CBS에서는 명소라고 할 수 있고 사람 지나가면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이강민 얼굴은 계속 바뀐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강민의 눈 움직인다. 계속 막 그러겠죠. 우리 좋네요. 김현정 선생님이 이러신 분들이 나도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는 날도 우리가 그 정도 위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그분들부터 해줘요. 그렇군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또 다음 주라든지 다음 주에 해리포터 얘기를 또 해보면 이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해보죠. 나머지 기술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곽지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